안녕하세요. M04A 사회적 협동조합의 박근석입니다. 만들기 좋아했던 아이의 도전이란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이라는 공학을 공부하고 현재 M04A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기까지의 간략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서 저의 진로가 여러분들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이라고 하기보다는 학창 시절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초, 중, 고 생활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과학과 만들기를 좋아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과학과 만들기에 그 관심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과목을 다 잘하기보다는 과학 또는 수학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다른 과목은 좀 성적이 낮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것에 관련된 활동들, 즉 학교에서 하는 과학 관련 대회나 발명 대회 등을 나가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저랑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이라는 걸 선택하는 과정에 서게 됐거든요. 모든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대학이라는 것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생각한 이유는 사실 다른 친구들이 가기 때문에 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들기를 좋아하고 기계를 좋아하는 그 성향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때 고민했던 거는 여러 관련된 학과 중에서 로봇하고 그리고 비행기 관련된 학과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바로 항공우주공학, 즉 비행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는 항공우주공학이라는 학과에 진학을 해서 비행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는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또는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이론이 들어가는지 등을 이제 공부하고 배우게 됐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당연히 비행기와 관련된 직업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서 비행기 관련된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비행기를 엄청 좋아해서 항공우주공학을 간 건 아니거든요. 만들기를 좋아하고 기계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항공우주공학, 비행기였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하면서도 다양한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공부해서 여기로 진학해서 직업을 가지는 게 과연 나의 진로가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저도 고민을 했고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더 그 고민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과연 찾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진로가 어떤 방향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면 그 경험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잘하는 거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듣기에 어떤 활동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제 입장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리스트를 좀 보여주면 첫 번째로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 학교에서 주어진 20시간인가 정해진 시간만 했다면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찾기도 하고 봉사하는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연극 활동을 했습니다. 대단한 연극을 한 건 아니지만 친구들도 대학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뭐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사회인들이나 아니면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동아리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에 가서 연극 동아리에 가서 연극을 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공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공학만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거 말고 저는 약간 디자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서 디자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익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익힌 걸 바탕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이 뭐 디자인을 해달라 또는 이런 거 포스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주기도 하고, 작은 소일거리처럼 이렇게 주변에서 크지 않지만 작은 돈이라도 받으면서 디자인 작업을 해주는 등 대학 생활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거 이외에 사실 뭐 경제 포럼 이런 것도 참석하면서
공대 학교에서, 즉 공대라는 학과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재밌어 하는지를 조금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활동이라고 하면, 그리고 가장 오래 했던 활동이라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봉사가 가장 재밌었고 이 활동을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이 교육봉사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생각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이런 활동까지 여러 가지 교육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친구들의 부모님 또는 친구들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했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선택의 시간이 오게 된 거죠. 그 선택의 시간은 바로 직장을 선택하게 되는 거였어요. 직장을 선택한다는 단어랑 진로랑은 조금 다른데요. 직장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들어갈 회사를 찾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찾기 시작하면서 그때 옆에 친구들이 당연히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직장을 찾는 일에 저도 몰두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들이 하는 영어 준비, 영어 성적을 만들고 남들이 하는 스펙을 정리하고 자기소개 쓰는 법을 익히는 활동들을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을 가기 위해 저도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거고 제 친구들도 아마 동일한 경험을 했을 텐데, 사실 제가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했지만 자기소개서를 써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게 중요치 않더라고요. 그냥 갈 수 있는 회사는 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죠. 국내 H회사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였는데, 저는 비행기를 4년간 배웠잖아요. 비행기를 조금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쓸 때는 이 회사가 좋은 것처럼,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또는 내가 지금까지 겪으면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떤 관심을 가졌던 게 이런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죠. 아마도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걸 비슷하게 느낄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현타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쓰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랑 다른 분야인데 이걸 왜 쓰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제 본질적인 고민이라면 고민일 것 같고요.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남들이 해보지 못한 걸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의 과정에서는 남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첫 번째로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내 H회사, H자동차나 S전자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남들에게서 보여주는 시선에 있어서 너 그런 회사 다녀? 라고 하는 약간의 긍정적인 시선이 있고, 당연히 급여 측면에서도 충분히 좋은 급여를 받아요. 친구들이 대한민국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회사가 대한민국 평균 급여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받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를 가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고 싶은 회사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생기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아까 말한 급여 체계에 맞춰서 우리가 상류, 그런 중위소득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거기를 선택한 제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회적 시선이나 돈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비중을 높게 생각하고서 진로를 고민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다시 이제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택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기반으로 뭔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저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대학교 4학년 2학기가 지나면 대부분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길을 가게 되는데 저는 이때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취업 준비를 잠시 멈추고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좀 관심 있던 일을 잠깐이나마 해보고 취업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때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첫 번째 선택에 있었던 항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관심 있어 했었던 교육이란 두 파트를 결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고민의 결과는 나만의 회사를 만들어 보자 였고, 그 회사는 처음으로 제가 만든 에듀나레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럼 이 에듀나레라는 회사를 만들고서 사업을 했으니까 바로 성공을 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자금이 있었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한 투자를 해야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자금이 있었냐? 그때 제 기억상으로 제 통장에 한 70만 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하겠다고 시작을 했으니까 자금도 없었고, 그렇다고 기술이 있냐? 대학교 4학년 다니면서 배운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비행기 조금 만드는 기술인데 그게 엄청 뭐 남들보다 특별한,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뭐 핸드폰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진짜 사실 우리가 하이테크, 로우테크라고 하면 로우테크, 즉 낮은 기술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할 팀원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날 도와줄 네트워크에 대한 역량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건 사실 크게 없었죠. 그냥 내가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일이었고요. 더군다나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은 대학생이 창업했으니까 야, 대학생 창업이네, 너 멋있는 일에 도전했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어떠한 사업에 들어가서 내가 선정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서류를 작업할 때는 다른 사업자랑 크게 다르지 않는 그냥 일반 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 있어서도 사실 우위에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제 사업을 설명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6장으로밖에 설명을 못했어요. 그만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부족했고 구체적으로 내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과정을 조금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사업을 충분히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내 스스로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사업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면 사실 남들이 와서 당신 사업이 어떤 거예요? 당신은 어떤 물건을 파나요? 당신이 어떤 것으로 돈을 벌 생각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사실 사줄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면 물건만 내놓는다고 누가 사주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 6장밖에 못 썼던 사업 계획서를 점점점 제 스스로 다듬으면서 조금씩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더더욱 세밀하게 준비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너의 사업 아이템이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창업 지원도 받게 되고, 너의 사업이 그래도 조금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했던 사업 아이템을 좀 소개해주면, 저는 만드는 거와 비행, 그리고 교육, 거기에 플러스 놀이까지 가능한 이런 뭐 에어로나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누구나 제작해서 비행까지 할 수 있는 교구를 만드는 걸 첫 아이디어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라고 하면 지금보다 한 6년, 7년 전이에요. 이때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조종한다는 것도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때 제가 봤던 시작은 스마트폰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였어요. 또는 드론도 익숙하지 않은 시기여서, 거기다가 단순히 조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비행 체험 또는 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항공기 조종 완구와 야외 연습 장치라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특허도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차근차근 했어요. 2015년도 4월에 첫 버전이 나오고, 그 다음 2016년도에 최종 버전이 나오면서 실제 제 제품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외형으로 실제 아이들이 조립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장치까지 완성을 했어요. 특허까지 등록을 하면서 제 사업을 조금씩 준비해 갔지만 그 결과는 사실 아쉽게도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해서 시작했고 제가 조금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제품이 나왔을 때 타이밍이나 그것을 투자하는 가치, 그리고 자금 이런 부분이 다 부족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데요. 타이밍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이제 드론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니까 제가 만드는 제품을 판매하기에 가격 경쟁력이 부족했고, 그것은 곧바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만드는 수량이 뭐 100개, 2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 자금 자체가 뭐 1억 이런 정도로 억 단위의 돈이 필요한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걸 내가 투자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제품 개발을 완성하고 나서 이 사업 아이템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냐?
라고 하면 목표가 있었죠. 처음 목표는 비행이라는 요소와 교육이라는 요소를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조금 재밌는 항공 관련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쌓아오면서 개발하면서 쌓아온 여러 비행기 관련된 정보, 그리고 만들었던 외형의 설계 디자인 등을 활용해서 교육 콘텐츠로 조금은 피봇해서 사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때 만들었던 외형 디자인들이고요. 그 외형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저도 큰 동기와 힘을 얻으면서 그거 이외에 다른 모형, 이걸 통해 현재까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카운트를 해봤더니 뭐 2만 명, 한 3만 명 정도 학생들에게 제 키트가 전달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체험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제 첫 아이템은 실패했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를 가지고서 조금 피봇한 결과 현재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에듀나라는 회사에서 M04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게 됐는데, 이제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던 거는 비행이라고 하는 항공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제가 교육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현재로는 M04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이걸 바탕으로 친구들 같은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고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키트를 판매하는 일로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사업을 점점 키우고 있고, 그 혼자 했던 모습에서 현재로는 이렇게 팀원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무실로 커져서 조금은 다양한 도전, 조금은 더 넓은 영역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사업이라는 부분 또는 진로를 선택할 때 또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 했을 때가 생각한 요소를 한 가지 설명을 하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7년간 느꼈던 거는 사실 팀원이 있는 상태에서 창업하는 사람도 많고요. 조직이 구성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혼자 했거든요. 혼자 하면서 느꼈던 거는 대표이기 때문에 또는 선택에 있어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고, 또는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 또는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부담감 등이 많았는데, 스스로 저를 굉장히 다독이고 내 선택에 내가 신뢰를 하면서 현재는 4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로 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는 이렇게 자애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너무 나에게 심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을 내가 존중해주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나를 너무 자책하지 않고 내 선택을 내가 믿어주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금은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 그러나 창업을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사실 둘 다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취업은 회사의 목표에 맞는 여러분들 서류를 쓰는 거고, 사업은 내가 생각한 사업의 목표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는 스펙도 다 다르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을 하겠다는 과정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거나 모두 다 큰 도전이니까 여러분의 진로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다양한 요소들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요소들을 찾고 그거에 맞는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진로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